이번에는 V에 비례하는 선형 공기 저항력이 작용할 때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일단 먼저 여기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중력 가속도 g에 의해서 마이너스 j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r 벡터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r 벡터가 쓰면 v0 코사인 세타의 t에 i 더하기 v0 사인 세타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의 j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ij가 여기 x축 y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로 방정식. 우리가 이 물체가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 있지만 어떤 기하적인 관계에서 이게 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x 마이너스 이런 경로 방정식을 그린다는 걸 알고, 세 번째가 뭐 속도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g의 v0 제곱의 사인 2세타, 이 세 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세 개를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개를 공기 저항력이 있을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거 저항력이 속도에 비례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포물선 운동에서는 x축과 y축에 대해서 각각 따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여기에서 모든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운동 방정식에서 이 속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경로를 그리게 되면, 이때 이제 왔다 갔다 그리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mg가 받을 거고, 이제 저항력이 이렇게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저항력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 저항력에 대한 분해 효과를 나타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투닷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데 지금은 투닷보다는 그냥 A라고 하는 것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적분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x 혹은 y에 대해서 구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운동 방정식을 먼저 쓰면 m의 ax는 이렇게 되면 이 물체는 이쪽으로 V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을 받겠죠. 그때 보통은 여기에 저항력 F를 BV 벡터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항계수라고 씁니다. 근데 이 저항계수를 쓸 때 우리가 좀 더 편의상 쓰기 위해서 이 어떤 걸 쓰냐면 단위 질량당 저항계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쓰면 운동 방정식 풀 때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여기에 뭐 보통은 감마로 쓰기도 하는데 뭐 감마로 써볼까요? 이거를 감마로 쓰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B가 감마 M 이런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마 자체가 단위 질량당 저항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 쓸 때 이렇게 마이너스 m 감마 v x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x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되면 좀 좋은 게, 이게 질량에 대해서 이 나중에 저항계수는 상수기 때문에 이 감마 안에 실제로 저항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긴 있지만 식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좀 편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분리를 통해서 구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dt의 dvx는 마이너스 감마의 vx 되면 vx의 dvx 마이너스 감마 dt.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계속해서 웬만하면 생략 안 하고 문제 대부분 다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계속 많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vx0 그 다음에 v t0 t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했을 때 글씨가 좀 작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0이고 이거는 어떤 vx0가 지금 우리가 쓰면 v0 코사인 세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ln vx0 분의 vx는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익스포넨셜 이를 해서 풀면 v의 x는 v0의 2의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x에 대해서 나타내니까 dt의 dx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다시 넘기면 다시 변수 분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변수를 하고 dx는 v0 2의 마이너스 감마 t의 dt. 여기 있는 이 x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치니까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좌표에서 원래 위치를 0으로 잡아야 되면 여전히 t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x0인데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감마의 1의 v의 2의 마이너스 감마 t의 0에서 t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때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옆으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마가 앞에 감마분의 v가 이 v가 이게 여기에 있는 게 x0입니다.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x0의 1-2의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i 성분에 대해서 한번 구한 겁니다. x는 감마의 vx0의 1-2의 마이너스 감마 t. 이걸 우리가 아는 식으로 풀면 감마의 v0 코사인 세타의 1-2의 마이너스 감마 t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 물리적 의미를 알게 되면 수직 정근선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시간을 원대로 한번 보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면 감마의 vx0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냐면 이 포물선 운동에서 이 선을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나중에 밑에서 보게 될 건데 제가 그림을 밑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게 우리 그림인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그림을 제가 이거 웹상에서 이렇게 찍어 왔는데 이게 실제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 그냥 이거는 수치 내부로 해가지고 수치 내부로 그냥 V0 하고 세타를 적당히 준 건데 이거는 V0는 한 약 10 정도 주고 세타는 45도 그 다음에 G는 10 이렇게 주고 감마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줬을 때에 대한 내용인데 밑에 있는 이거는 저항계수니까 필요 없겠지만 이건 공기 저항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10을 만족하는데 이물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파란색이 실제로 공기 저항력이 있을 때 경로 방정식을 미리 나타내는데 이게 수직 접근선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직 접근선을 아까 이것처럼 구하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이게 정근선 그러면 x는 감마의 vx0 이렇게 표현되었을 겁니다. 그냥 루트 2분의 1에 5루트 2 이렇게 하면 약 10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물체가 공기저항이 선형에 비례해서 있었다고 하면 이 물체는 이렇게 끝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이 절대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 저항 계수가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세게 던지면 넘어가긴 하는데 뭐 우리가 대포 쏘을 때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대포가 있어도 여기까지는 못한다. 뭐 한계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y를 구해 봅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x에 대해서 구한 겁니다. 이게 속도나 이 거리에 대해서 구했던 이게 i 항에 대한 x에 됩니다. 그럼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x축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하면 y축에 대해서 할 때는 운동방정식을 쓰면 may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 감마 vy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이때도 역시 단위 질량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a를 쓰면 dt분의 dvy는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는 감마 값을 풀면 마이너스 vy 더하기 감마 g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걸 변수 분리하면 y는 마이너스 감마의 dt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걸 다시 적분을 해서 이게 vy0 이렇게 되는데 이 vy0는 v0 사인 세타를 의미하고 있겠죠. 이때 vt0 t 이건 0 이렇게 하면 ln vy0 더하기 감마의 g에 v 더하기 감마 g는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이것을 풀면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해서 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v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vy0 더하기 감마의 g에 2의 마이너스 감마 t 이거를 넘기면 v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감마 g가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vy0에 2의 마이너스 감마 t 한 개 하고 이걸 넘기면 더하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호 편하게 쓰려고 왜냐하면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플러스해서 이거 거꾸로 써도 되는데 이런 형태가 x축에서도 보였을 겁니다. 속도에 대해서 비교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vy인데 여기에서 보면 속도에 대한 항이 vx에 대한 속도 항이 요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vy죠. 그래서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대입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y축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게 dt의 dy입니다. 그러면 y는 이렇게 되겠죠. dy는 역시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씩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이거 그대로 두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제를 더하기
이게 더 편하겠네요. 왜냐면 여기 있는 항이 그냥 t 한 개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y0에서 y, 이것도 중심의 원점 좌표를 하면 t에서 t0에서 t까지 이렇게 되면 이때 y 빼기 y0가 되겠죠. 근데 이건 0으로 날아가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쓸 때 이게 앞으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마분의 1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도 쓰면 0을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집어넣으면 감마를 그대로 안에 집어넣어서 쓰면 편하겠죠. 그러면 감마 제곱으로 묶어볼까? 이렇게 되고 이게 y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y에서 r 벡터를 한 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개가 1번 r 벡터는 이게 ij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 이거 좀 보고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감마의 vx0에 1-2에 마이너스 감마 t에 i 핫 더하기 감마 제곱 안 풀고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게 이 위치에 대한 R에 대한 위치 벡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로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뭐 다른 것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저항력이 있어도 그 아이디어 계산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최고점에 도달한다. 뭐 예를 들어서 최고점을 구해보자. 이거 뭐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고 뭐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한다.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한다. 그 다음에 뭐 경로 방정식을 내가 구해보겠다. 이거는 저항력이 없을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경로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y의 탄젠트 세타의 x 2v0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g의 x제곱 이걸 어떻게 했냐면 t 소거해서 구한 거겠죠.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뭐 여러 가지에서 여기서 뭐 시간이 2배가 된다 이렇게 구했겠지만 실제로 의미는 y 값이 0이 될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경로 방정식에서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R을 v0 코사인 세타에 뭐 예를 들어서 2의 g의 v0 사인 세타 이게 이제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가 되어서 이걸 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경로 방정식에서 y가 0이 되고 이걸 x를 각각 r이라고 했을 때 r에 대해서 풀어도 위에 있는 이 식이 나오는 거는 맞죠. 그럼 최고점에 대한 것들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을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 이런 게 있으면 뭐 vy의 속도가 0이 될 때가 최고점에 대한 뭐 정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항력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먼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알고 이제 저항력이 있을 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단계가 있을 때 단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것이 안 되는데 두 번째 들어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 공기 저항력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냐면 두 번째로 이 경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경로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x축과 x
x와 y에 대한 식을 좀 써봅니다. x는 감마의 vx0에 1-2의 감마 t 이렇게 됐을 거고, y는 감마 제곱에 맞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역시나 y는 이렇게 쓰려면 시간을 소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x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있는 이거를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걸로 이렇게 소거해서 써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이것을 vx0 얘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vx0는 감마 x 는 1-2의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y는 감마 제곱에 일단은 전개를 하고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의 감마에 이때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시간을 로그 함수로 좀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1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의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되겠죠. 이때 ln을 재버리면 t는 마이너스 감마 분의 1에 ln의 1 마이너스 vx0의 감마 x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식을 여기에 적으면 일단 색깔 좀 바꿔서 쓰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썼던 두 번째 있는 경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y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y가 뭐 갔을 때 이 x하고 여기 있는 x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vx0는 여전히 v0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게 vyy0는 v0 뭐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감마는 역시나 저항계수 단위 실량당 저항계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까지 했을 때 이제 두 번째가 끝났고, 이게 경로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가 r을 구하는 건데, 이게 그냥 구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컴퓨터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근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근사.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근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로그 함수의 급수 전개에 대해서 만약에 쓰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요거를 근사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2의 u 제곱 마이너스 3의 u 3승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계산하다가 보면 이런 것도 이제 u가 뭐 1보다 작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을 건데, 1 플러스 x의 s라고 할까? x가 있으니까 1 플러스 s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는 거는 1 플러스 2분의 1 s. 이때 이제 여기까지 대부분 해가지고 근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로 하면 그냥 저항이 없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8분의 s 제곱 여기에 뭐 시그마에서 쭉쭉쭉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근사할 때 한 요 정도까지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사에 대해서 좀 알고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계산기 식에 저기 있는 그래프 집어넣는 거에 나오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하려고 하냐면 r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r. 그러면 r을 어떻게 구하냐? 수평도 달거리 r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아까 위에서 아이디어 제공했듯이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 위에 있는 경로 방정식에서 0은 이 x를 구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게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치환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면 vy0의 감마 더하기 g의 vx0의 감마 x, 이때 이제 x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r에 대한 값이 될 겁니다. 이 x가 이게 r인데 이제 그냥 r로 쓰는 것보다 그냥 x로 계속 쓰겠습니다. 더하기 감마 제곱의 g의 ln의 1 마이너스 vx0 분의 감마 x. 이때 원하는 x의 값을, 이 x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풀려고 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u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제가 u라고 정의를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x0의 감마 x,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u고 u면 이제는 일단은 계산은 u 더하기 감마 제곱의 g의 ln 1-u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이거를 여기에 있는 근사식 1번이라고 할까요? 1번과 2번이 있어요. 근사식 1번을 근사를 했다는 말은 비슷하지만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도 의미를 알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마 제곱의 g의 마이너스 u 마이너스 2분의 u 제곱 마이너스 3분의 u 3승, 여기까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계산을 보면 여기 있는 요거하고 여기 있는 요거 어디 갔죠? 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요거 앞에 요까지가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서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는영이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0일 때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날라가면 이게 감마 제곱에 vy 제곱의 감마의 u, 이거를 계속 전개 마이너스 2 감마 제곱의 g의 u 마이너스 3 감마 제곱의 g의 제곱 u 3승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거는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거 앞에 있는 걸 인수 근해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감마 제곱에 gu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면 여기 있는 게 u 제곱 더하기 2분의 3u 마이너스 3g vy 제로 감마는 살아남아있네요. 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u에 대해서 쓰면 u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9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위에가 3이네. 위에가 3이죠. 이게 위에가 3이 있으니까 3, 4, 12 12의 vy 제로의 감마의 g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이 xu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vx0의 감마 x입니다. 이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 거리가 음수라는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더하기니까 이게 무조건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양수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이때 풀 때 이걸 풀면 2를 이렇게 통분해서 4분의 3 그러면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g에 9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vy 제곱의 감마에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거를 S로 넣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근사식 2번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루트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9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면 3이 있고 잠깐만, 이게 2분의 1도 있어야겠죠. 이 밑에 있는 2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4분의 3에 1 플러스 앞으로 나오니까 9 G분의 48 VY 제곱에 감마에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거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근사를 쓰니까 조금 느낌이, 근데 이게 나중에 써보면 좀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쓰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에 여기서 여기 1 플러스 2분의 1S 마이너스 8분의 1의 S 제곱,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건 날라가겠죠. 그럼 이게 8분의 3 S 그 다음에 482 32의 3의 S 제곱,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6겠죠. 자, 이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다 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게 Vx0분의 감마 x는 여기 있는 s지 않습니까? 그러면 8분의 3에 9분의 g에 48의 vy 제로의 감마, 이게 s였습니다. 마이너스 32분의 3에 9분의 g에 48의 vy 제로의 감마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x 구하는 겁니다. x 많이 왔는데 이것을 이제 구하면 이때 이 앞에 있는 이 식이 좀 아트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일단은 적어 보면 감마의 vx0 그 다음에 8분의 3 9분의 48 g의 vy 제로의 감마, 이 9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쓰면 32에 3에 9 9 48 48 그 다음에 감마의 vx0 그 다음에 g 제곱에 vy0 제곱에 감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제는 이쁘게 이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6 이렇게 될 거고 3 이게 3 3이고 3 6 이게 6에서 3 3 날라가니까 이렇게 2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마 날라가고,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g에 2vx0에 vy0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 뒤에 있는 값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너무 이뻐서 한번 계속 해보면 여기에서 vx0가 vy0가 뭐였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v0 코사인 세타,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분의 2 이렇게 되면 이게 v0 제곱에 사인 2세타 분의 g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기저항이 없었을 때 R0라고 하면 이 R0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여기에 있는 이 항이 공기저항력에 의해서 줄어든 항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은 이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 8 3분의 8 이게 3분의 8이 나오고 3분의 8에 맞나? 감마 1 이렇게 되면 g 제곱에 vy0 제곱에 vx
x0 제곱에 감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x고 이게 이 감마항이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력에 의해서 줄어든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거를 P로 의해서 적어보면 이게 3분의 8의 V0 코사인 세타 제곱에 V0 사인 세타 아니지 Y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8에서 한 개를 빼면 마이너스 4의 V0의 3승의 사인 2세타 사인 세타 분의 G제곱의 감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줄어든 거리 여기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이 감마 안에 저항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항 개수지만 이게 질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질량에 대한 정보. 이렇게 구하면 이 모든 항이 질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질량에 따라서 뭐 다르냐 이렇게 하면 이게 감마가 시작되었을 때 감마는 n분의 b였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항에 따라서 이 개수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실제로 수평 도달거리 R-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여기에 있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